요거는 제가 정원에서 작업할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되게 폼 잡는다고 바구니에다 넣었는데, 사실 실제로 정원에 가서는 이 바구니보다는 저는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어린이용 장난감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거 잘 들고 다녀요. 플라스틱으로 되고.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이쁜 걸 고르잖아요, 하잖아요. 뭐 분위기 좋고 이런 거 하면은 정원이 제가 이제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어디다 닿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란색, 핑크색, 빨간색 그런 유치한 어린이들 장난감 바구니를 많이 쓰는 편인데, 자, 요거는 골갱이라고 해요. 제주도에서 쓰는 호미를 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호미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제작을 해서 직접 만든 골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육지에서 말하는 호미를 제주에서는 골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호미랑은 다르게 이렇게 앞이 뾰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잡초를 맨대거나, 잡초 맬 때는 이게 진짜 좋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를 심을 때도 크게 문제없이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용보다는, 여기 분들은 농사용으로 쓰시긴 하지만 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도구가 바로 이 골갱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지가위. 전지가위도 되게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저는 그냥 좀 저렴한 거를 사서요. 날이 나가면 그냥 간단히 버리고 뭐 이렇게 해요. 막 이거 전지가위도 막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몇천 원짜리 국산 전지가위를 써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거, 삼지창 미니 이런 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상품이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수꾼초라든가 여기 심어져 있는 구근류들을 캘 때 이걸 잘 씁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수선화를 심을 거예요. 수선화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검역을 통과해서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데, 이 수선화에 있는 어떤 잘 생기는 어떤 바이러스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먹는 식품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검역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선화예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아예 수선화가 하나도 못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도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선화를 한 30가지를 팔고는 있는데, 이렇게 수선화는요, 구근류 중에 제가 보면은 가장 키우기가 좋아요. 수선화는 양파랑 똑같이 생겼죠. 누가 봐도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수선화뿐만 아니라요, 모든 구근류들은 어떻게 심으시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종자 부피의 2~3배 깊이로 심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면 한 요 정도 깊이로 심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심을 때는 3배나 4배 깊이로 심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다 심을 때는 2배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거는 아마 땅에다 심을 때는 바람이나 비의 피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좀 덜 쓰러지라고 해서 더 깊이 심는 게 좋고요. 화분에다 심는 거는 아무래도 바람이나 비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노출되게 심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요거는 올해 새로 들어온, 제가 구근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바라고 하는 하얀색의 수선화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수선화 같은 거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 제 스타일상이요, 얘가 번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요, 3개나 5개, 희한하게 저는 이제 이건 나름의 공식이에요. 저만의 공식. 식물들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심고 싶으면 절대 짝수로는 심질 않아요. 뭐 포트를 심어도 나무를 심어도 되도록이면은 홀수 위주로 심고, 그 다음에 심어 놓을 때도 약간 삐뚤하게 심어야지, 얘네들이 너무 정자세로 반듯반듯하게 심어 놓으면요, 아무리 내가 정원에서 자연스럽게 심는다고 해도, 키운다고 해도 뭔가 단정한 맛만 있지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심을 때도 숫자 개수를 저는 되도록이면 홀수로 심는 편이에요. 자, 요거는 향수선화 중에 지바라는 품종입니다. 네.
하얗게 꽃이 핀대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품종들의 수선화가 국내에 유입이 되면은요, 저는 무조건 조금씩 다 사요. 그래서 콜렉팅하는 것처럼 정원에다 때려 놓으면은 이게 번식이 돼요. 자, 볼게요. 에다 심을 때 위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가 좀 많이 드는 데는 얘가 키가 좀 낮게 꽃이 피고요. 해가 좀 부족한 데는 조금 키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제가 볼 때는 해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해하고는 뭐 해가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해서 식물이 못 자라는 그런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꽃이 피는 계절이 달로 치면 2월 달이나 3월 달이에요. 2월 달이나 3월 달은 어떤 계절이냐면,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관목류들의 가지만 남기고 잎이 다 없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심어서 꽃이 올라올 때의 모습은 이 관목류들의 잎이 하나도 없을 때를 상상을 하면서 심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땅에다 심겠지만요, 얘가 잎이 없고 꽃도 없고 다 가지만 맨가지만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 밑에다 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잎이 없고 그래서 해가 또 잘 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구석탱이에다도 막 심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2배나 3배 깊이고요. 골갱이로 파줍니다. 파주면서 이렇게 밑에 흙들도 좀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2-3배 깊이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심을 때도 얘가 새끼를 쳐요. 새끼를 어떻게 치냐면, 제가 여기 미리 캐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작년에 심어놨던 거예요. 심어놨던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엄마 같아요. 얘가 엄마 같고, 얘네들이 다 새끼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엄마 옆에서 새끼들이 막 쳐서 더 늘어나요. 이게 심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엄마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 성격상, 제 스타일상 분명히 홀수로 뭐 3개나 5개나 7개 정도 심었을 거예요. 이거는 구근 알이 적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다다다다 새끼들이 많이 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심을 때도 이렇게 모아서 심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띄엄띄엄 넓게 각자 자리를 잡아서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상태가 되려면 한 2-3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1년만 지나도 충분히 이렇게 새끼를 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보면 여기 옆에 다 메꿔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나무 밑에 쏙 들어가게 심지만 얘가 꽃이 피는 계절에는 여기 잎이 다 없어요. 그거를 꼭 생각하고서는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피식물들을 심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석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화단의 가장자리 같은 데다가 얘를 약간 저는 이제 꾸겨 넣듯이 심거든요. 그러면은 꽃이 없는 계절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굉장히 정원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거름기는 저는 보통 이식을 할 때나 이렇게 새로 심을 때는 처음부터 막 거름기가 많은 거를 주질 않아요. 막 밑거름 같은 것들, 퇴비 같은 것들 주지 않고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초록색 잎사귀가 지상부로 많이 올라올 때, 그때 웃거름으로 조금 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흙으로 꼭꼭 덮고 물을 뿌려주면 끝!
덩어리예요. 저희 저쪽 땅에 정원에 심어져 있는 거를 제가 너무 과매식을 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그대로 두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흥분의 애들처럼요, 밥을 먹을 거는 얼마 없는데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져서 엄마까지 죽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밥이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서 받는 햇빛의 양이라든가 뿌리로 흡수하는 영양분의 양,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엄마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캐셔서 분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주든가 새로 각자 집을 만들어 줘야 되죠. 이런 애들을 캐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뿌리가 맞물려서요, 엉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보분들은 뜯는 거를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뜯으세요. 지금은 얘가 뿌리가 다 살아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 뿌리를 다시 끊어서요, 다 끊어서 심는다 해도요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홀수로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구근 종류가 워낙에 작은, 요거는 아마 떼떼야떼라는 품종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캐서, 저라면은 어떻게 하냐, 아까도 그랬죠? 서로 좀 공간을 줘가면서 이렇게 깊이는 2~3배 깊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뿔뿔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심는 자리도 수국나무 밑이에요. 지금은 잎사귀가 이렇게 누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얘가 꽃이 올라올 때쯤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빈 가지만 있어서 결국은 이 정원을 하나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했을 때 빈 여백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백 공간이 됐다라는 생각하에 이거를 꼭 자리를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 같은 데 밑보다는 가을에 낙엽이 지는 화렵수 자리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듯이 심으셔도 충분히 얘는 그 계절이면은 제 역할을 하는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빠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새끼를 많이 치니까 수선화 종류들은 모으셔가지고 정원에다 이렇게 심으실 가치가 있어요. 사실 구근류 중에 뭐 수선화보다 훨씬 비싼 애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수선화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저렴한 튤립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가격이 있지만 저는 얘가 번식이 워낙에 잘 되니까 무조건 다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몇 년 만에 이렇게 새끼를 많이 줘요.